지금부터 4.15 부정선거 국민불복종운동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예.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하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성렬에 대한 호국 영령에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참석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우리 양승엽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거기 있어야 될 텐데. 네, 참석자 명부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휴일인데도 이렇게 긴급하게 제가 회의 요청을 드리는 데서 먼저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워낙 상황이 급박하고 이걸 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일념으로 회의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여기 방명록 순서대로 제가 호명하면 일어서가지고 가볍게 목례하시는 걸로 하고 박수 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 대한 프로복싱 연맹 사무총장이십니다. 최홍희 전군년 3사 회장이십니다. 중국! 김두천 전군년 보도국장이십니다. 이형규 고교연합 대전고 대표이십니다. 이용입니다. 그 다음에 권영애
전 국방부 장관이십니다. 이계성 대수천 대표이십니다. 김운하 행동하는 자유민주주의 투쟁 총연맹 있습니다. 김종문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이창영 자유민주시민연대 상임대표이십니다. 김혁철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 공동대표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공호식 해군 OCS 구급동지회 대표십니다. 반갑습니다. 정재홍 고교연합 보성고 대표십니다. 하형규 육사 총구국 동지회 회장이십니다. 최장규 해병대 사관 대표이십니다. 양정철 국권운영본부장이십니다.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남명은 이름이 있어서 이름이 맞습니까? 아, 예. 이거 오신다 싶어가지고 글자 잘못 봐가지고 다시 제가 봤습니다. 박경부 나라지킴이 진주고 동지에 오셨습니다. 양준원 애국목사회 대표 오셨습니다. 김철령 공명총 대표 오셨습니다. 이 글자가 굉장히 박광 일어나 보세요. 박광 보내보신가? 해병대에 일어났는데. 박창현. 네. 수가 있어? 아니 이게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알겠는데 금방 보니까 모르겠네요. 글자를 워낙 현대식으로 써가지고. 네. 박창현 해병대 저희 해병대 제 선배님이시고 우리 공정연 멤버이시고 고교연합 멤버시고 사통 8단 사방 8번 민입니다. 그다음 김희용 님. 저는 그냥 대방위 주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정홍님 국본에서 오셨습니다. 한연창님 국본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수현 박사님 자유민주시민연대에서 오셨습니다. 예,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경과 보고가 있고 이어서 인사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선님 대표께서 경과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두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예, 제가 경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4.15 부정선거 국민 불복종 운동 경과보고. 저희가 2020년 4월 15일 4.15 부정선거를 총체적 부정선거로 4월 11일과 11일에 시작된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선관위와 우체국, 시민의 눈이 동원이 된 사전투표 현장을, 조작 현장을 저희가 발견하고 유튜브로 남겨서 이때부터 이 부정선거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월 16일 날 4.15 총선 결과에 대한 불복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통합당에 대한 석고대제 성명서 역시도 4월 1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에는 4.15 총선 부정선거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고 진상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에는 중앙선관위를
고발하고 규탄하는 시위를 공명청과 시민단체 국제포럼이 규탄 시위가 있었고요. 4월 24일부터는 4.15 부정선거 국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면서 대검찰청 앞에서 화이트캣 인간띠 운동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2차례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그리고 오후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2차례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날에는 국본에서 삼성동 집회가 있었고요. 4월 28일은 전군년이 이 운동에 동참을 선언하셨고요. 5월 5일 오늘 이로써 4.15 부정선거 국민 불복종 운동을 위한 시민단체 원탁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9일에는 14시에 4.15 부정선거 국민 불복종 운동 토요 집회가 대검찰청 앞에서 대규모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거 잠깐 제가 4월 20일 날 이름이 이규형 돼 있는데 이형규. 예, 이형규로 바로 잡겠습니다. 예, 이형규 예정고 후국동지회장님이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은 장관님. 예, 인사 말씀은 우리 권영애 장관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새로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같은 운동을 하면 같은 운동장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운동이냐? 애국 운동을 같이 하다 보면 애국 운동장에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정말 만난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모두 다 생소한 얼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난 정말 수삼 년 동안을 함께 아스팔트에서 누비던 동지들이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왜? 때가 됐기 때문에 아까 노래처럼. 그래서 우리 다시 또 뭉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이혜선 선생님도 그렇고 저쪽에 민정 회장도 그렇고 참 지난 타기국 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요 앞에서 떠든 것은 그때 뭐 정 누구가 떠든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모든 조직과 동원은 저 사람이 다 한 겁니다. 말없이.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다 모두 다 뿔뿔이 헤어졌고 왜? 자기네들 목적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남은 사람들만은 순수하게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별된 겁니다. 숫자 많다고 절대 우리가 도움되는 거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이 숫자가 모인 이 모임이 이제부터 새로운 또 불길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우리가 이 분명한 엄청난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부정선거를 이것을 밝혀서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70여 년 만에 경제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발전을 이룩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그게 걸맞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갈림길이 이번에 이 선거의 전모를 밝힘으로써 우리는 세계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이 역시 우수한 나라다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엔이 여러 가지로 망가진 이 대한민국이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웅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조사단을 보냈는데 그때 그 조사단이 전부 돌아보고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다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인도 대표가 오늘날에 우리가 볼 때는 참 시간방진 얘기인데 그때 당시는 인도보다도 못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만약에 꽃이 핀다고 생각하면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에 경제적으로는 웬만큼 발전했고 민주주의도 민주화의 투쟁 등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발전한 나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요번에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참정권이 유린당하고 기만당하고 또 정말 조작에 의해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독재자들의 마음대로 가는 이런 나라가 됐다 했을 때는 그래 역시 대한민국은 아직도 민주주의가 되기까지는 멀었어 하는 이런 평을 받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다. 역시 우리는 경제 발전에 못지않게 민주주의도 반드시 이와 같은 시민의 이제 권리 주장에 의해서 시민의 불복종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꼽힌다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들의 사명이 모두 다 똑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왜 제도권인 정당이 앞장서지 않느냐. 뭐 대표적으로 왜 미래통합당 같은 정당이 자기네들 선거에서 정당이 망가졌는데 왜 가만 있느냐 말하지 않고 또 각지역에 있는 후보가 지선거였는데 왜 이것을 보전신청 등등 투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내 선거다. 내 참정권이다. 내 참정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내 참정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기본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건 내가 지켜야 된다. 내 선거다. 후보의 선거가 아니라 내 선거다. 어떤 정당의 선거가 아니라 내 선거다 하는 이와 같은 자각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심어주는 것이 첫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 대한 기대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거 다 쓰레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번에 거기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이름께나 날씨던 사람들이 떨어진 것 어떻게 보면 쓰레기 처리가 잘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정치판을 새로 짜야 됩니다. 그 새로 짜는 정치판도 요번에 이와 같은 국민적인 모임을 가지고 단합된 어떤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집단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우리는 피로 뭉쳐진 전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영애 장관님이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곧바로 회의 안건을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은 우리 양태엽 대표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발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의 안건에 가나다라 이 안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1번 가 안건을 보시면 4.15 부정선거 국민불복종운동본부 결선방안 제기 이 부분은 우선 좀 뒤에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다른 걸 먼저 논의한 다음에 결선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보시면 이게 SMS 홍보 및 신문 광고 방안 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회의 이 자료 제일 뒤에 보세요. 제일 뒤에 보시면 5구 집회 진행 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날 토요 집회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라프하게 이렇게 그냥 안을 짜본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2시니까 2시 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무대 차량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뭐 전수막이 및 집회부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저희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협의는 안 했어요. 초청 가수가 있다면 공연하고 퍼포먼스를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시민들이 모였는데 명심해서 있는 것보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나오면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도와주실 분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시가 되어서 사회자가 개회선언하고 국민들의 예빈 소개
그냥 내린 발언. 이 발언 중에는 저희가 이번에 물론 이제 대표적인 시민단체 대표분도 하시겠지만 저희는 젊은 분들을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 이번에 저희 그 국민 불복종 운동에 직접 참여한 청년이 2분 계세요. 한 사람은 그 7개월 된 예주 아빠 김민수 씨. 지금 38살 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분을 제가 초청했고 또 한 분은 그 여성이에요. 여성 레이디 31살 아직 취직을 안 간 청년입니다. 유혜리입니다. 저희 첫날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같이 동참하고 있는 연결 애국지사예요. 이 2분은 제가 꼭 넣어서 이 2분의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물론 뭐 다른 분들 말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 목소리를 알리기 중요하게 해서 그분들 제가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호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이런 집회 계획을 가지고 여기 완성된 안이 아니고 이거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의를 하면서 조정할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뭘 할 거냐면은 이걸 SNS에 홍보해야 되겠죠. 홍보. SNS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단톡방. 제가 가입된 단톡방이 100개입니다. 밴드방이 20개입니다. 페이스북. 이거 제가 3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알릴 건데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걸 많이 알려야 됩니다. 전 회원들이 알리고 많이 알려서 널리 알려야 되겠죠. 많이 알리면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는 4.5명만 지나면 4명 반만 지나면 전 국민이 알게 돼요. 이게 네트워크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4명 반. 그러니까 5명만 알리면 전 국민 네트워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이러지 말고 전 국민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알려야 돼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각 단체에서 회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 이 메시지를 알리는 거죠. 간단해요. 우리 포스트 하나입니다. 포스트 하나 이거 알리면 되는 거예요. 동참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손가락 애국운동 하자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신문 광고를 저희가 현재 하려고 합니다. 신문 광고는 제가 밉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조선일보 정말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선명하지가 않고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엔조이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응징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일보를 능가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광고하려고 합니다. 광고하게 되면 저희 한번 신문에 한 몇 장 광고할지 모르겠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 또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좀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이 할 겁니다만은 저희 혼자 이용하기 또 부족하니까 십시일반 도와주시면 같이 거기에 넣을 때 저희가 이제 멘트를 국민불복종 운동본부 전체를 포괄하는 본부를 넣고요. 그 밑에 각각의 시민단체 뭐 공정련 그다음에 뭐 전군련 뭐 해병대 무슨 뭐 나고연 이렇게 쭉 다 넣을 거예요. 여기 동참하시는 단체만 이름을 기록할 겁니다. 그건 공정한 거죠. 동참하지 않는데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참한 단체만 제가 여기다 기록해서 광고를 낼 거고 한 목요일 정도 제 생각 목요일 정도 지금 준비해서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 주시면 제가 의견 듣겠습니다. 광고를 하되 조건을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사화도 시켜달라. 기사화. 네네네네. 기사화도 시켜달라.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문을 뭐 요즘 잘 보이도 않을 뿐더러. 네네. 기사화를 시키면 인터넷에 다 뜨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걸 우리가 퍼날 뉴스. 네네. 그 생각 못했는데 좋은 그걸 의견이시네요.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돼. 네네네. 말을 들을까요? 네? 말을 말을 듣겠습니다. 안 들으면 광고 안 해야지. 그게 광고도 꼴리니까. 아니 근데 조선일보가 좀 빡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는 우리가 해봤는데 네. 지금은 저거 아무리 깎아도 아마 한 7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700만 원 전에 700만 원 700만 들어가고 원. 지금 우리 이상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걸었는데도 네. 말을
알았습니다 했는데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안 해죠? 예. 말은 한다고 하는데 안 쓰더라고요. 예, 제가 바로 저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정부에서 근무하면서 근데 어쨌든 네. 걸 필요 있어요. 네. 걸기는 걸겠는데 그 기자들은 제가 성질을 잘 알아요. 그 사람들 저는 10%도 안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을 쓴 기사가 대부분 틀려요. 그리고 뭐 써주면은 안 써. 보도자료 만들어주잖아요. 보도자료 만들어줬는데 안 쓰고 여기 뭐 딱한 거 없나 이거 찾은 거예요. 그래 엉뚱하게 써요. 대부분 틀린 기사예요. 돈을 다 주지 말고 반 주고 반 해고. 예약금 주고 나중에 주고 뭐 그래. 근데 저희가 조선일보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김명지 기자 혹시 그 유튜브 영상 보신지 모르겠는데 김명지 기자가 그 TV조선에 가전투표 이거 아무 문제 없다. 시민단체 하는 게 다 거짓이다. 이 방송을 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대 토달았잖아요. 우리가 토를 달아가지고 반대로 그걸 달아가지고 반대 더 나가. 거기다가 그 뭡니까 그 댓글 달기 찬성과 반대겠잖아요. 처음에 보니까 찬성이 한 6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게 시민의 눈이에요. 아니 기사가 떴는데 600개가 그게 사람이 찬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물려서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놈 시민의 눈이 붙었네. 그러면 우리 공정연이 또 이게 대응을 했죠. 그래 공정연이 막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수를 압도해버리고 700개, 800개 모르게 막 1000개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기사를 보면은 찬성보다 반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아웃된 거예요, 사실상. 그래, 자기 기사가 반대가 많아요. 그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움직였습니다. 그 김명기 기자를 하면서 저희가 조선일보에 성명서에 발표했어요. 조선일보 사장, 편집국장, 김명지 기자 공개 토론하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원래 답변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명서 발표한 거예요. 공개 토론하자. 역대 이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공개 토론하자고 그러면은 아무도 안 나섭니다. 중앙선관위 전직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직도. 합시다 이래요. 다 하자고 그래요. 웬일이지? 일주일 뒤면 비공개를 합시다 이럽니다. 그 일주일 뒤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뒤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못 나가요. 이게 공식입니다. 한다 공개, 그 다음에 비공개, 그 다음에 소리 없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왜? 거짓인 거 자기도 아니까. 자기가 거짓이 아는 걸 한번 한번 쳐보는 거예요. 뻥 친다고 그래. 뭐라고 그러죠? 한번 왜? 기세에서 딱 잡고 오는데 이쪽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니까 일단 딱 쳐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 사람들 공식이에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 사람들 이게 공식이구나. A, B, C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도 문상부 이게 범인입니다. 문상부 잘 기억하세요. 중앙선관위 9급부터 입지전적인 1급을 넘어서 중앙선관위 최고 자리인 상임위원까지 마치고 사무팀장 다 하고 지금은 현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하고 있어요. 안동고등학교 출신. 이 안동고등학교가 사전투표에 조작에 만든 원흉이에요. 안동고등학교 살인방이 있습니다. 대수장에도 그런 장군이 있었잖아요. 박대석 장군이 있어요. 박대석 장군. 박대석 맞습니까? 예. 그분이 안동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분이랑 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안동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대수장에서 끝없이 사실 문제 없는데 왜 자꾸 사전투표 반대하느냐 해가지고 대수장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 바람에 그러면 공개 토론 하자고 제의가 됐는데 하자고 하더니 그때 장군의 소리에 우리 김영철 장군님이 당시에 여기 장군 소리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초대를 해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해놓고는 자기 못 나가겠다. 못 나가는 이유 양선일비가 지하소리만 하고 토론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선관위에 고발하겠다. 그러니 난 그런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 말도 없는 거짓말.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생 거짓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연락을 해서 토론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중앙선관위가 범죄 집단이라는 증거예요. 제가 그전부터 중앙선관위는 범죄 집단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를 잡아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한 지 오래돼요. 이 책에도 있어요. 이 책에도
중앙선관위 범죄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도. 근데 저를 구속하지도 못하고 고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 죄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중앙선관위입니다. 이제 말이 옆으로 흘렀네요. 어쨌든 이 광고는 그러면 이제 그 서로 다뤄가지고 하나만 더 얘기. 네네네. 지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보도를 한 몇 개 신문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스카이데일리. 5대 1가 안동데일리 스카이데일리랑 무슨 네네. 자유인가요? 네네. 그런 데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조금의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하면은 그렇죠. 광고를 내줄 가능성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광고는 그런 그 매체를 우리가 네. 키운다는 의미도 네네네. 그다음 또 그렇게 하면은 또 그분들이 더 열심히 네네. 할 테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광고로 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짜 싫어합니다. 안 되면 제가 재산 팔아서라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채울 필요가 있어. 예, 그 생각 못 했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네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예. 이제 광고에 대해서는 여기 저 대수장에서도 많이 해봤고, 과거에 당기국 때도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해봤고 했는데, 이 광고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뭐 조중동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신문사에서는 이 광고에 관한하는 이미 아예 그 대행업체에게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는 사실은 별로 그 광고에 대해서 관여도 하지도 않고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참 기사화까지를 같이 해달라 이런 조건을 붙여봤자 그건 안 되겠네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개별적으로 아는 조선일보의 안보 문제 등등에 대한 광고를 낼 때는 유용은 기자 보고 따로 너 기사화를 네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조선일보에서는 유용은 기자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위치에 있으니까 그 이제 기사화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통제를 하나 하면요, 바로 그 데스크에 있는 언론 노조에서 딱 장악을 해가지고 기사가 올라와도 빼버립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데다가 우리가 돈벌이를 시켜주느냐. 최소 700만 원 깎아봤자 조선일보에는 800만 원 선에서 되면은 아주 제일 잘한 거고요. 원래는 1000만 원인데 900만 원이 통상입니다. 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애국단체들이 이거 전부 다 호주머니에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런 데다가 헛돈 쓰느냐. 조선일보 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나도 지금 조선일보 받기는 봤는데요, 요사이 와서는 전혀 보지도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서울 시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는 아까 스카이 데일리를 얘기했는데, 스카이 데일리를 아시는 분은 또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스카이가 뭐냐면 서초, 강남, 용산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 데일리입니다. 일일 신문입니다. 원래는 의료에 대한 기사를 전문으로 다루던 전문지였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정치 경제에 대한 기사까지를 다 취급하는 일일 신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데다가 광고를 내달라고 그러면요, 그 신문도 살고 또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전파하는 에리아가 바로 그런 쪽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지금 유튜브 세상입니다. SNS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광고가 나가도 그런 사람들이 보지 다른 사람들은 안 봅니다. 모두 보면은 여기에도 지금 다 있고 모두 다 각각 유튜브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고객연합 뭐 등등 또 아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은 민재표 같은 사람들은 자기 유튜브도 갖고 있고 자기의 이미 고정적인 그 매니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논의된 걸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참여하는 사람들을 동요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이재성 선생님 같은 분도 지금 대수장에 그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왜 그런 네. 조중동에다가 돈 쓸 거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랍의 봄의 혁명이 바로 이 SNS하고 유튜브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우리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그거 한번 또 해보라고요. 네. 그거 예.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데서 뭐 프레시몹이라고 해가지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파해가지고도 전부 나와가지고서 뭐 아리랑 축제니 뭐니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유튜브하고 SNS의 위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신문 같은 데도 이 아까 고교 뭐 진주 고교 뭐 등등 이렇게 이게 있는데 그쪽 지역에요 지방신문에다가 거기에 있는 동창들 보고 야 지방신문에 이거 저 광고 좀 내줘 해서 광고 문항만 만들어지면은요 그걸 지역에다가 다 뿌리면은 지방신문에 지방은 지금 서울에서 뭐가 일어날지 깜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 아니냐. 이걸 한번 요번에 우리 시도를 해보십시다. 시간 말씀드릴게요. 예. 뭐 우리 고맙습니다. 원장관님 말씀을 이어서 같은 얘기인데요. 태기 집회가 지금 제일 사랑의 교회에서 유튜브 방송을 해요. 토요일마도 유튜브로 하는데 밖에 못 오게 하니까 하는데 한 37개 유튜브가 오는데 많이 볼 적에는 120만까지 들어온다고 그래요. 보통 100만 내외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 광고 내야 그렇게 안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유튜브는 정말 우리 애국 힘으로 하는 분들이 그 유튜브를 잘 활용하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겠다. 그런 우리 권영애 장군 말씀을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문정권이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한테 치고 나왔는데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일체 지금 말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얼마나 풀리면은 물론이고 유시민까지도 뭐 60석 떠들더니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도 이런 채 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광화문에서는 못 오게 하니까 지금 민주홍 대표는 삼성동에서 하고 지금 우리 서초동에서 하고 이 서초동 강남구는 아마 우리 허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보수 구청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강남구 뭐 삼성동이가 완전히 메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동 일대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멘붕 상태에 나가기 싫다. 지금 나는 지금 우울증이 와서 힘이 다 빠져 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힘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거리로 불러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됐구나 이게 이러면 밀고 나가자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데 이 방송만 가지고 안 되고 이제 거리 집회를 정말 활성화해 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전교조하고 지금 정의권 세대라고 싸우는데 전교조 저 혼자 들러붙어도 그 새끼들 참교육이 민중혁명교육가 있냐고 들고 나가니까 참교육 못 쓰더라고요. 그러고 계속해서 지가 670명을 고발했더니 저 고발 못 오고 법에 노조가 된 겁니다. 정의권 세대는 저 혼자 싸워도 지금 끽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검은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지금 순교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면 됩니다. 지금 문재인이 지금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경제를 망가지고 이 부정선거까지 해서 같이 밀어붙여야지 여기서 말로 한만 안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회에 대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먼저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만큼 논의됐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절약을 해야 되니까. 예. 네, 지금 일반 국민들은 그 사유로 부정선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중동이 좀 싫더라도 거기다가 그 광고를 해서 전 국민이 부정선거를 알리는 그런 거를 해야지 그 전 국민이 모르는데 어떻게 뭐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조중동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사유로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알려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인터넷 신문 제3위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정근현의 보도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좌파들하고 가장 싸움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좌파의 전략을 모르면 우파는 100% 집니다. 이 전략을 모르고 지금 전략 자꾸 끌고 가겠다고 그러면은 저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좌파들이 뭘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모든 것을 차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전략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압니까? 바코드가 QR 코드가 제2의 바코드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막 퍼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년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입장문을 낼 때 4.15 부정선거 의혹 규명 국민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호응을 합니다. 제3의 길의 편집진에 이병태 교수가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가 절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신문에 보도하려고 그랬더니 몇몇 사람이 편집을 반대를 해요. 차라리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박성현 교수처럼 규명을 요구한다면 그건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죠. 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고 중공 화해를 들여와서 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의혹을 수사하자, 의혹을 규명하자, 이런 설득력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지금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보는 국민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이건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양선님 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도 유튜브 150 카톡방 157개를 가입해 있습니다. 모든 SNS는 다 합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 모든 여론들이 다 호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집니다. 박성현 교수가 조선일보에 그 글을 내줬다는 것은 정말 천군만마입니다. 광고보다도 훨씬 나아요. 이런 점에서 오늘 토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의혹을 또 전략을 바꾸자는 얘기는 그것은 정말로 잘못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그 부정선거를 의혹만 가지고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목숨을 걸고 어제도 6번째를 고발장을 써서 지금 120페이지까지 썼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서울중앙법원에 글을 넘겼습니다. 제가 막 서울에 거니까 그래놓고 어디다가 이 사건을 배정했냐면 형사부에 배치 형사부. 형사부는 직접 수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경찰을 통해서 일단 경찰부를 수사하라고 해가지고 한 달쯤 두 달쯤 올라오면
껄쩍거려가지고 기소는 말 건데 저는 분명히 사건을 검사까지 실명을 거론은 않겠습니다. 검사까지 배당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하나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 10일이 지났는데도 자료를 6차에 걸쳐서 내도 수사를 않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날에 20일 날 공정련에서 올린 서류는 언제 서울 중앙지검으로 했냐면 며칠 안 됐죠. 배정도 안 됐죠. 어디다 배치할 건지도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검찰에 고발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민교 의원도 고발했다 하고 또 수없이 많아요. 또 개별적으로도 고발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이 이것은 큰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특별수사부나 어디다 해서 해야 할 건데도 아마 한도 그런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할 겁니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 선거를 조직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마 윤석열도 지금 굉장히 꺼릴 겁니다. 이런 혹자는 윤석열 전 검사장이 윤석열한테 이거 부정선거가 전 검사를 전화했는데 부정선거가 확실하니까 빨리 수사에 들어가라고 했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얘기는 그런 검찰에 법원에 우선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까 무효소송 내고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 국민들이 만약 동의를 얻고 막 하면 그때서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의혹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겁니다. 명백합니다. 저는 확실한 공식까지 제가 만들어가지고 고발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 불복종 운동은 이게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저항권이 있어요. 헌법상에. 저항권은 뭐냐면 우리 헌법에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은 뭘 포함하는 겁니까? 폭력까지 포함하는 게 저항권이에요. 저항권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는. 명문으로 저항권하고 되어 있지 않지만 그 4.19 혁명이라는 게 그 폭력으로 뒤집어본 거잖아요.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 불복종 운동권은 뭐냐? 이걸 아시면 없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거든.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폭력을 뺀 국민이 전 정부나 이런 거에 반대를 하는데 불복종하는데 폭력을 하지 않는 권리. 이게 불복종권입니다. 국민 불복종 이겁니다. 이건 법률적 용어예요. 이걸 잘 아시면 아까 그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두 분이 아니야.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설명하기가 귀찮아요. 왜냐면 저분이 뭐 말해도 그런 것 같다 넘어가야지.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가 제가 너무 귀찮아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그렇고요. 국민 불복종 운동은 뿌리가 어디냐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로부터 이어집니다. 제 책에도 썼어요. 그런 얘기를.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대영 제국 당시 300년 세계를 호령하던 백공국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식민지에 대항해서 영국의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거 운동한 거예요. 소금세 붙이겠다니까 그래? 우리 그럼 소금 사 먹지 말고 만들어 먹자. 이게 불복종이에요. 만들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그래서 시민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끝없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거기 가서 바닷가에 가서 물을 가리고 물을 막아서 바닷물을 마셔서 소금을 만듭니다. 이게 불복종 운동의 시초입니다. 사소한 거예요. 얼핏 보면 별 힘이 아닌 것 같죠. 아니 싸워야지 무슨 그게 가서 소금 만드는 게 무슨 운동이냐 이래요. 그런데 그 운동을 위해서 영국이 이 나라 민족이고 통솔할 수가 없겠네. 통제가 안 되네. 이거 인도 민족 안 되겠는데? 문화가 있고 정신이 있는 나라야. 이 나라 어떡하지? 골치 아프게 직접 통제할 게 아니라 차라리 분리독립시키자. 저렇게 싸우니까 독립시키자 분리독립시키자. 그래서 소위
인도 힌두교, 이슬람, 파키스탄 이거 다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국민 불복종 운동의 시초입니다. 이게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국민 불복종 운동 했을 때 그냥 갖다 쓴 말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질문 나오면 또 답변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건 학문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용어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저도 굉장히 보수에서 강한 편인데 솔직히 해서 보수 꼴통이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불복종 운동과 유호 규명 운동 세대단이 바뀌는 문제와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100% 아니 200%는 부정선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부에는 부독장님 말씀을 갖다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보수라도 이제 고등학교나 친한 친구를 만나고 불복종 운동을 하면은 약간 거부감. 지금처럼 양 대표가 얘기하는 뭐 깐디의 뭐 이런 무저항 운동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폭력이 좀 가미된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을 하려고 하면 불복종 운동이라는 얘기는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복종 운동의 개념을 갖다 조금 폭넓게 해갖고 우호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아우르면서 이렇게 해야지 우호 규명 그래야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불복종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의견이세요.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이게 간단해요. 요 밑에다가 쭉 이런 식으로 부제를 다는 부제. 우호 규명 뭐하라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주세요.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러나 이 말은 못 바꿉니다. 잠깐만요. 이 말 안 바꿀 거고요. 여기는 말입니다. 여기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사람들 눈치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제를 약간 다루면 커버되는 문제. 부제 잘 필요 없지요.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제가 한마디만 좀 네.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전 고대 트루스포럼 박사입니다. 제일 지금 우리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장애점이 뭐냐면은 우리 기존에 그 우파 유튜브 농객에서 분들이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를 내는 거에 지금 뭐 조충동에서는 또 뭐 우리가 또 양분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에 아주 우리가 지금 제일 아주 그냥 고독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분석해 보게 되면은 요건 이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기준을 그 어떤 사실을 갖다 규명하지 않고 그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증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도외시하고 언급을 하지 않고 기준을 어디다 뒀냐면은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니네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엉뚱한 거 아니냐 여기 프레임에 말려들면은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공병우 그분의 그 얘기를 유심히 들었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그런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이제 논술을 하기 전에 자기는 처음에 우리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즉각 고발한 사람들 또 전문가들의 학자들의 이런 거 갖다 쭉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이건 자기가 양심상으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밝혀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병우 씨가 지금 제일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저 카이스트 이병태 씨도 제가 모임에서 만나봤는데 이분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에 입각한 얘기는 한마디 언급이 없이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생각하냐 이런 논리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에 우리는 그 만약 이제 저 논쟁에 붙으면은 사실에 입각한 근거를 놓고서 얘기해보자. 거기에 대해서 니네가 한번 언급해봐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갑재 씨도 그냥 무조건 그분은 왜 이렇게 그 정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엉뚱한 얘기를 하냐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지 말고 그 조갑재 씨도 이런 숫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또 사전선거 관리가 지금 엉뚱한 투표하면 다 날아가고
도자기에다 집어넣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한번 언급을 하면서 당신이 얘기를 해보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어떤 설득력이 있는 된다면 우리도 승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거는 전부 다 그 진실적인 거 그 증거는 전부 다 내버려두고 맨 이거 그 매스컴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국민들 의식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조중동의 그냥 그 선동적인 거에서 저기 전부 다 거기에 인식되어 있는 걸 기준에 갖고서 우리한테 설득을 하려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 확신이 차니까 우리는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 진실을 밀고 나가야 된다. 저는 우리 그 양 회장님과 또 우리가 여기서 김철영 부문 회장님 계시지만은 저희 이제 고대에서는 그냥 거의 하신인데 그냥 깃발 들고 나가서 하나를 이제 국민들에게 지지를 우리가 그래도 고대라는 하나의 그 깃발이 들면은 뭔가 좀 그래도 인식을 좀 저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무언에 이제 우리는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런 관점을 우리는 정확히 짚고서 상대방에게 공격하게 되면은 공격자들과 논쟁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논술을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뜻에서 양 대표 앉아요. 예, 모두 다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회의입니다. 회의는 회의의 순서에 좀 이제 충실해서 이걸 빨리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뭐 광고 문제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얘기까지가 막 들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요. 자, 광고 문제는 아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 지금 여기 이 대중 집회를 사실은 이 양선혁 대표도 직접 아마 그렇게 많이 해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긴급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이 대중 집회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 회장이 제일 많이 했으니까 당신이 이걸 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내용을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에 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따로 이쪽에 지휘부하고 의논을 하도록 우리가 위임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설득시켜 나가고 또 저항해 나가고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과정을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수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 진행 발언이 제가 됩니다. 우리 민 대표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당신은 뭐 해본 경험도 있고 방송 타도 갖고 있고 또 많이 있으니까 건강이 아마 최고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맡겨서 지금 혼자 내가 참 삼성동에서 한 2주 전에 바로 선거 직후부터 저 사람은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어서 내가 나가봤어요. 혼자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양반도 바로 이와 같은 부정선거에 관한 소위 말해서 대국민 호소 그리고 검찰청에 대한 수사 촉구 이런 내용으로 하는 이 집회에 우리 민 대표가 좀 집회에 관한 좀 책임지고 또 필요한 뭐 정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쪽에 양 대표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불복종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처음부터 양 대표에게 불복종 그렇게 꼭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달아야 돼? 이렇게 의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나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주도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의지하고 또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국민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거의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항상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복종 할 테니까 전부 나와라. 그러면 이거는 아예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대검에 우리가 고발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계별로 우리가 가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대검에다가 고발장을 제시해놓고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촉구해서 만약 대검에서도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미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모든 자료들은 1개월 후에 다 폐기가 돼버리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했을 때는 그때는 불복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수사 촉구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검찰청 앞에서 매일같이 지금 출퇴근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 9일 날 하더라도 이것은 거기에 검찰청이라든가 법조타운에서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제기되어 있던 우리의 의지를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고 수사 촉구를 하는 이 의지를 표출합시다 하는 이런 차원이니까 5월 9일 날 하는 것은 수사 촉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순서에 맞지 않냐, 이런 문제가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는 윤석열이도 저는 손도 대지도 않고 정관이도 그대로 내배째라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는 남은 것은 저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복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운동을 단계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먼저 순서대로 저쪽이 먼저 손 들으시니까. 네. 조금 전에 그 제3의 길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내용은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릴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그 우리가 이제 탄핵무효 집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그 무력감을 느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4월 15일 날 태극기 집회를 오랫동안 해왔으면서도 상당히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태극기 집회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은 이 탄핵 세력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절대 문재인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사실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아스팔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그 변천된지를 지금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시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4분 5일 되면서 궁극적으로 이 집회가 결국은 태극기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보수파는 너무 순수해요. 순진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들은 우리를 갖다가 처절하게 아주 그냥 찢어놓고 와해시키는 공작을 엄하게 해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부안해동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한국당을 좀 고쳐서 쓰자. 사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또 많이 썼죠. 근데 저희들도 고쳐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제가 말씀 주신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적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 저 완전히 민주공의를 국본을 와해시켜야만이 이 태극기를 갖다가 이걸 그러니까 탄핵 세력들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 않겠느냐. 저는 태극기가 하나로 뭉쳐서 똘똘 단합하고 단결하면은 자유한국당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유한국당도 견인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순수한 보수파 정당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저들의 목적을 다 저들은 이뤘고 우리는 사실은 처절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배는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실적으로 부정만 아니었었으면요. 부정만 아니었으면은 이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압승을 했었을 겁니다. 그거는 이 옆에 우리 김재형 대표가 계시지만 이 길거리 미터를 갖다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 다 나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여기 오는 것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여기 와서 내가 할 얘기가 뭐 있겠는가. 그러나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얼마 전에 대수천에 이계성 대표님 뵙고서 우리가 보수가 하나로 됩시다. 적은 차이는 다 뒤로 하고 대의를 쫓읍시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로 하나가 됩시다. 라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정선거 단체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부정선거 단체가 앞에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보수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다 이번에 한 몸이 됩시다.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집회 사실 하는 거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한 겁니다. 지방은 몰라요. 지방은 탄핵의 진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하면은 내 정당, 우리 보수파 정당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탄핵의 진실을 알았었으면은 국민들이 다 일어났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이 부정선거 진실을 알려야 돼요. 부정선거 진실을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집회도 있겠고, 또 1인 시위도 있겠고, 인간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 다니면서 가연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 집회도 있을 것이고,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 됩시다. 하나가. 그러려면요. 부정선거 단체가 일단은, 앞에 전면 나서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파가 다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하나의 연대기구.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불복종동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의견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여기에 또 많이 안 오신 그 우리 단체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같이 모여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회의에서 안건을 다 놓고서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은 내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총의만 모으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강곡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이건 사실은 100% 부정선거입니다. 100%가 아니라 1000%, 1000% 뭐 부정선거예요. 이거 만약에 부정선거를 이번에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앞으로 지자체선거, 대선에서 사전선거나 선거개표기로 어떤 것도 거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 정리를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누구한테 얼굴 들겠습니까? 부정선거 증거가 명확한데,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우리는 확고하게 진실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집회가 어렵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진실, 이 부분을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하나로 가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진주고등학교 나래 지킴이로 대표입니다. 네네. 아까 우리가 조중동이 마음에 안 들고 미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대중 집회가 성공하려면 그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어떠한 방법으로 되었는지 광고로서 기사는 잘 안 내주니까 우리 국민한테 자세히 알려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문제인데, 광고를 내면서 후원 계좌를 하면은 들어옵니다. 제또 가로세로 박영수 씨한테도 후원금 받고 내는데, 그런 방식을 해가지고 대중 거선을 하면서도 SNS 카톡도 이용해야지. 일단은 대중 집회가 성공해야 힘도 실리고 수사 촉구도 바랄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그 부정선거 자세한 내용을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공개를 이루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 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회의를 좀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절충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 불복종 운동은 이미 공전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름 자체에 대해서 공전면에서 한 운동을 갖다가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4월 9일 날 하는 것은 공전면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죠? 전체 우리 단체가 다 모이는 거니까 이름을 불복종 운동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수사 촉구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보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혹 이러면요, 모든 국민들이 그 의혹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탄압이 돼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부정선거라는 걸 우리는 100%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정선거 규탄 대회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불복제라는 단어보다는
킥타이라는 이런 식으로 저항 운동도 있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역시 집단지성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이 되다 보면 자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발언을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참조가 되고 우리가 방향을 좀 수정할 수 있고 플러스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름도 그렇게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 광고 분야도 4.15 부정선거 국민 저항운동 이런 것도 잘 하여튼 제가 그거 나서 하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분야는 제가 얘기할 거고요. 많은 지금 좋은 말씀 그리고 해주시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혹을 우리가 또 다른 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의혹을 뭐 해소하고 이런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 의혹을 갖다가 국민들이 어떻게 알릴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부정선거 그 기타 저희가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별도로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서 나오는 결론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그 의혹을 해소할 수는 저는 어떻게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말씀 하셨고 그다음 광고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조선일보도 제가 보기엔 필요하고요. 그다음 일반 인터넷 신문이나 다른 신문사, 지방사도 필요합니다. 같이 해서 많이 알리는 게 어떤가. 물론 돈이 들어갑니다만 돈을 약할 수 없는 거죠.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월 9일 날 첫 집회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게 끊겼잖아요. 소위 우한테림이라는 게 핑계대가지고 완전히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났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몇몇밖에 안 모였어. 야, 저것들은 뭐야?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군중이 많이 모여들어 계신 분들이 널리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특히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신도들 많이 알리고 계실 겁니다. 신도들 알려서 특히 교회가, 지금 목사님 계신데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운동은 실패합니다. 일반 사람들 가지고는 적어요, 숫자가. 교회가 나서야만 비로소 인원이 됩니다. 광화문에 집회가 그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왜 나서서 목소리를 외쳤느냐? 교회 신도분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사회는 고교나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 전군년 이게 대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밈이에요. 그래서 교회, 전군년, 나고연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신 분들 중에 거기 관계자분들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분들 여기 고교연합 같으면은 만약 이번 집회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전문연도 마찬가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인원 동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돌아가는 교회에 계신 분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고교연합 하시고 그다음 전문 이런 분을 해서 방향하시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네. 전국 네. 우리 권영애 장군님 정말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정말 저도 이필섭 장군 모셨는데 추석 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반공 교육도 받고 얼마나 이 나라 공산주의가 나쁜지 철저하게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어른들 보니까 대한민국 소망이 있고 정말 바쁜지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선혁 대표님 정말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정말 존경하고 서울대학이라는 최고의 학부에 나오시면서도 그 지성에 불 붙으니까 시민동에 앞장서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존경하고 이 분야에 책도 쓰셨고 아마 세계 선거 역사에 저렇게 헌신적인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너무나 공헌을 했고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여당도 있어야 되고 야당도 있어야 되지만 또 진보도 있고 보수도 필요하죠. 길을 만들 때 뚫자라는 진보도 필요하지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수하자. 또 보수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운 거는 이 진보 안에 그리고 이 여당 안에 주사파라는 공산주의 사상을 물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공산화 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우리 전주교회 대수장님 와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만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이 나라 정말 공산주의를 가는 이 길을 막는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부정선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이거를 규탄하면서 온 교회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정광훈 목사님이 이 정말 좌파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쳐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 많지 않아요. 근데 여론을 정말 호도해가지고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귀를 막았으니까 이번에 정말 대검찰청에서 모두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국 목사회도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고 있고 뜻있는 많은 분들 성령님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공산주의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홍콩 집회도 많이 갔었고 홍콩 이 역사를 많이 알게 되고 또 미국 집회도 하면서 느낀 거는 자유의 물결, 백성들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가 그것을 많이 드러내주면 모두가 다 여론이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권영희 장로님 또 여러 많은 시민단체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나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2시에 총집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관위에서 하는 집회를 앞당겨서 하고 거기서 바로 전적으로 다 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모임이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국민저항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개헌이 곧 앞당겨 있으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당에 180석 넘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야당 중에서도 지금 개헌을 찬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여론을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시민단체가 일어나서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을 정말 찬성하느냐 개헌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시죠? 인민이라는 숫자를 늘게 되고 또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을 주장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번에 큰 정말 운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의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주제에 딱 맞게끔 자꾸 옆으로 빠지지 말고 여기에 그 SNS 홍보 및 신문 광고 딱 정리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집회는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국민 불복종 운동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는 최종 상태라고 봅니다. 최종 상태 그리 가야지 처음부터 저래버리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라든지 융통성이 없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정선거 4.15 뭐 이름이 좋네요. 4.15 부정선거 뭐 규탄 국민대회라든지 이렇게 붙여서 하나하나 단계로 밟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신문 강목 이걸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내일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집회를 할 것인가 뭐 장소, 시간, 대강 진행 순서 그때 드는 돈은 얼마고 뭐 무대차는 도대체 몇 톤을 할 것인가 대강 정리해놓고 가서 우리 민사무총장한테 넘기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빨리 정리 끝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집회로 바로 들어가죠. 네, 집회. 그 집회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이 다른 건 됐고요. 말씀하신 이게 다 됐잖아요. 진짜 미인 개발력까지 뭐가 나냐면은 금전이 많이 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교회에서는 20만 명, 고교단도 어떻게 할 건지, 정문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다른 게 다 됐어요. 네. 근데 그거 아까 그다음에 고교는 정권전에서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정광자 회장님이 다른 약속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육사도 있고 오실 수도 있고 아니지만 대로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 나온 대로 이번 토요일 집회는 일단은 4.15 선거 부정 규탄 국민대회 정도로 아직 간 것이 원만하고 좋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달도 안 됐고 한 달 동안 위협이나 뭐라 공소기간 살고 하니까 처음부터 불복종 나가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기왕이면은 정말 그동안 정부관 목사님이 광고를 낸 이유도 국민들한테 알리는 목적이지 광고 효과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신문에 한번 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고 또 저희 정문회에서는 이미 공정위원회 불복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회의를 열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 13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소신껏 밀고 나가신 분은 저희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육사 하야장이 다 말씀하셨고 이 정도로 말해주겠습니다. 고견화 대중국 대표 이영빈인데요. 고견화군 지금 내부의 현장 지휘체계 변경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집행부는 집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저는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견합이 바로 이런 때 부정선거로 제일 앞장서야 한다고 지도부한테 벌써 얘기를 했고 고발도 하자 그러니까 발을 빼고 해서 마침 이제 그렇게 같이 한 겁니다. 그때 아시고요. 고견합은 지금 제가 참여를 하고 바로 검찰청 앞에 모임에도 제가 참여해서 자꾸 올리니까 많은 고견합 회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에 5월 7일 날 집회는 많은 고견합이 각 대표를 동원해서 제가 막 광화문 10월 3일 날 그 정도 집회는 우리가 한 10,000명 동원해서 3일 날에 11,000명을 동원할 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 뭐 지금 전부 멘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깨가지고 이런 대표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가 할 계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KBS 시청 거부운동을 전개해왔던 본부장입니다. 지금 저 공정사회 국민감시단 대표를 했고요. 저는 80년대 좌파 임종석이, 임수경이 얘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연습도 하고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 양승엽 대표님께서 참 미약하지만 출발을 이렇게 조용히 하시다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보수 우파들도 우파 유튜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분들도 지금 살짝 돌아서더라고요. 돌아서서 오는데 이것이 그동안의 노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민운동의 본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운동이 다 끝장까지 내려면 안 돼요. 시민운동은 마지막 그 끝장까지 깃대를 꽂으려면 실패합니다. 지쳐버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의 시스템은 그걸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보수우파 한 3년 동안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의지는 상당히 강해요. 의지는 강한데 전략이 없어. 지금 좌파들의 전략은요 아주 교묘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국민들을 바라봐야 돼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양비론입니다. 서로 싸우면 다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명칭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집회는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속에 각자가 갖고 있는 울분을 대리 만족을 하도록 터뜨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뭐 집회에 우리 민 대표님 계시니까 위임하면 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동안 보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진영을 따라가다 보니까 울타리를 쳐버려요. 시민단체들이 다 울타리를 쳐가지고요. 이제 서로가 협조가 안 돼.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양 대표님께 추진한 이거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울타리를 스스로가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 놓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가는데 그 일례가 뭐냐면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김문수나 성창경이 김경재 이런 자들이 제가 대놓고 제가 해버렸어요. 김경재 그때 총재 그때 우리 자유민주 국민회 회의할 때 당신도 지금 보수 분열의 책임자다 그랬어요. 제 유튜브에다 올라와 있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왜 태극기를 등에 업고 자기가 마치 태극기의 대표 주자인 같이
김문수는 애국당 어디 갔다가 하면서 통합당에 자기를 코레해달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구걸한 겁니다. 근데 시민단체의 본질이 나는 정말 부정선거를 밝게 됐다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자기의 반쪽, 이 뇌의 반쪽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산을 놓고 있으니까 실패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도 2002년도에 MB와 같이 저도 MB 시장을 저는 시의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도 해봤고 한데 제가 지금 전도사입니다. 저는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롯이 갑니다. 전들 왜 이번에 국회의원 이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예. 이 모든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다 버리고 출발합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자리가, 저는 이제 갈 때마다 그 민 대표님하고도 잠깐 이 운동하실 때 제가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보수 대연합의 틀이 만들어지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뭐 이것저것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중요해요. 다 인정해줘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KBS도 중요하고 양선임 씨가 하는 이것도 중요하고 각자가 하고 있는 뭐 원자력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다 합쳐질 수 있는 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수 진영에.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것이 그냥 이 나라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운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정치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보병같이 내가 깃대를 들어가서 평양에다가 깃대를 꽂는 일까지 하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정당이 해야 돼요. 그동안 그런데 우리가 4.15 총선까지 왜 해야 될 일이 많으면서도 못했냐면 시간이 촉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을 선택해서 탄핵 문제도 내버려두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대표님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우리가 4.15 총선 뼈저리게 느꼈고 끝장 나버렸습니다. 났는데 이제 2년 남은 이 기간 충분히 있어요. 4.15를 준비하는 기간보다는 충분히 있다 이거잖아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부정선거 이거 짓지 않으면요 100번 해봐야 대통령 선거 집니다.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한 놈 도둑 잡기 위해서 100명이 달아붙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운동으로 전개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하는 역할이 중심축이 여기가 되길 전 바라요. 정말. 맞아요. 예, 그렇게 되길 바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예, 다 저분 나오셨네요. 자, 그러면 여분 여기 앞동안이 좀 지금 이제 박창현 두 번째 마이크다. 이 대결집하고 토요일 행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쪽수가 많이 모이느냐, 또 우리 국민들한테 세를 과시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각 단체들이 어떻게 모집하고 교육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야 될 것이냐. 서초동 집회하고 광화문 집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이. 왜냐하면은 거기는 큰 광장이 있고 여기에는 1.5m의 인도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큰 뭐 대형 차를 타고 스크린에 동화하고 막 띄우고 프로모션을 했지만은 그런 장소도 지금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행진도 못하고. 그러니까 피켓만 들고 거기가 10차선이기 때문에 서초도 강남에서 가장 넓은 그런 때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이걸 어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광화문 광장에서 으쌰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거하고 조금 컨셉이 다르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라고 할 때 해봤죠. 자, 그런 문제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경찰이 동결해 줍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가 이제 신고를 다 해놨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도로까지 쓸 수 있고 그렇습니까? 강화문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국민이 거기 도로 찾아가는데 뭐 누가 어떻게 막습니까? 평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뭐 우리 민 대표님이 많이 아시니까
섭외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원이 얼마 올지 저희가 아직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까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원팀입니다. 원팀. 우리는 원팀입니다. 저는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제 공정률이 자랑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표가 아무 욕심이 없어요. 저는 아무 욕심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봉사입니다. 봉사와 헌신, 이게 제 모토예요. 저는 정치적 자리 탐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거 아무런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 이거만 제 목표예요.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멘!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해줬어요. 근데 조금씩 이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여기까지 와서 또 자기의 그런 거를 가지고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겁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 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배수진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동참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테마가 뭐냐면은 중요한 게 빠졌는데 네. 깃발을 들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여기서 논의가 돼요. 안 드는 걸 모자나 이렇게 이렇게 저희 생각에는 깃발보다는 저희가 하는 건 지금 화이트캡 쓰고 피켓 들고 뭐 이렇게 좀 뭔가 국민에게 거부감 느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가도 좀 자제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저런 정보 조작 송 조제를 좀 하고 뭔가 좀 젊은 세대도 와닿고 지금 실제로 저희가 국민 불복 조언을 해보니까 젊은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유모차도 나왔습니다.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어요. 자, 그럼 뭐냐? 이걸 어떻게 엮어서 일반 국민에게 어필하느냐? 이것만 남았거든요. 그걸 저희가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거부감 느끼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민정홍 대표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들은 운영하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피켓하고 다 준비할 겁니다. 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단체에도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해서 좀 이야기할 겁니다. 깃발은 공정년 저희 깃발은 내게 깃발은 괜찮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깃발이 많을 때 그렇겠지. 아니면 전군용 깃발이라든지 뭐 해병대 깃발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보내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 전부 깃발이 돼가지고 마치 무슨 뭐 군대 사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거부감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을 나타내는 우리 고대 트루스 프롬 깃발이 있어요. 그런 건 좋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 하나만 너무 많이 들고 가니까 하는 거는 알리는 거 정도에 이렇게 하고 들르는 사람도 허리 다쳐요. 많이 많으면 많이 들고 다니면 허리 다치잖아요. 적게 다니면 허리 안 다칩니다. 누굴레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걸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때문에 광고 얘기하시면 5월 9일 날은 저희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과천이 아니라 과천의 중앙선거위원회 앞에서 경선 추산 한 4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500~6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좀 더 모일 것 같고, 그걸 11시, 10시만 좀 땡겨가지고 하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같이 맞춰서 하고, 한 가지 이제 기왕 좀 부탁을 드릴 거는 내일 모레 이거 우리가 어쨌든 지방세를 좀 끌고 올라와야 되니까 마침 부산 집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어요. 모레. 그러니까 아침 목요일입니다. 7일이 5월 7일 아침 8시에 덕수궁 앞에서 이제 버스가 가니까 되도록이면 좀 많이 그날 특별한 일 없으신 분은 무조건 부산 한번 여행사 자 간다. 그리고 부산 가서 지금 이 운동, 이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벌리고 규탄 대회를 부산 3번 1차 먼저 붐을 좀 불러일으켜 볼 테니까 되도록 좀 많이 와주시고요. 올려주시면 네네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실 분은 시청역 2번 출구로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회비가 좀 드는데 회비는 이제 3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부산에서 시오저 총영부를 좀 이제 우리 김철현 대표에서 광고 알겠습니다. 많이 좀 펴서 그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주 이쪽에 지원이 갈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좀 그래서 다들 제가 그전에 나비 효과라고 해요. 나비 효과. 아마존의 한 마리 나비가 나머지 나비를 다 깨워서 벌럭벌럭 날아다니다 보니 허리케인이 돼서 국내에 상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단체가 각각 하는 게 좋아요. 부산도 하고 뭐 과천시도 하고 뭐 강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넘어가죠.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강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 테마 하겠습니다. 이제 4.15 부정선거 국민불복종운동본부 결성방. 그럼 이게 어떻게 추진한다고 그러면 추진할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림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까지 그림이 없었잖아요. 각 개별 단체는 있는데 전체를 포괄하는 단체는 지금까지 없었다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의견을 기타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아니 그냥 오늘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인데 지금 선생님 성함은 모르겠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수대 뭐 연합회 틀을 만들자 뭐 그런 이야기하고 상충되는 거 아닐까? 상호 이제 보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기 그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을 연합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대부분 뭐 마음이 같으니까 뭐 추진위원회라든지 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저런 뭐 회의체에 맞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또 회의를 한번 하든지 그건 회의 끝나고 나서 5월 9일 끝나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오늘 밤 새도록 다 못합니다. 네. 좋으신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심한 합의하고. 네네네. 한 저도 이걸 왜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테마를 먼저 넣었다가 이걸 바로 먼저 하기는 좀 분위기도 안 무르익은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중지도 모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실질적인 것도 먼저 하고 저를 미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 조금 의견이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지만 모으면 그 다음에 그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단체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합의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쯤 돼서 이거를 결정해 늦지 않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런 거 준비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 같이 신문을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이제 갈갈이 찍혔었는데 이제는 부정선거라는 걸 5일 4.15 부정선거만 내세우면 갈갈이 찍힐 염려도 없다. 오히려 오밤중 밤이 깊어야 별이 빛나는 것처럼 별이 확연히 지금 빛나고 있으니까 모든 대회에 4.15 부정선거를 앞에 타이틀로 하고 그 단일 주제를 가지고 태극기를 들면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정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그렇게 왜냐면 특별한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예, 말씀하세요. 예, 저 개인적으로 양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단체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이고 4.15 부정선거 때문에 제가 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 좌파 쪽에서 있던 분들이 지금 우리 쪽에 와서 그분들은 그 양반들은 지금 18대, 17대 그 대선 무효 운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양선영 대표님도 그분하고 뭐 사진도 올리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연송천, 한성주 알아요. 네, 한성천, 중앙사회 노조위원회 김피곤, 그 사람 모르겠어요. 그리고 같은 다들입니다. 다 좌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6시 반에 집회도 제가 모니터링 한 결과는 그 사람들이 그 집회를 주최했더라고요. 뭐 검은 우산, 뭐 검은 복장하고 그런데 우파들이 그걸 모르고 뭐 가세현도 거기 가고 뭐 우리 어르신들도 그냥 모르고 막 퍼내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지금 그 대연합을 누를 때
그거를 잘 분별하셔가지고 그거를 하셔야 된다. 잘못 제가 그 부분 좀 우려돼가지고 단체장님도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부정선거 부분은 우리보다 사실은 좌파애들이 더 오랫동안 집요하게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집요하게 불고 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특이한 거는 이제 수치에 있어서 데이터 조작에 의심이 가니까 그 목표 타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좌파들이 그동안 부르짖던 거 같이 다 믹스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논점이 흐려지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또 휘말려 들어가는 그 예전에 다 그 사람들이 울고먹던 거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올려주세요. 자,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무한정 회의할 수는 없었으니까 지금 이제 식사 시간도 거의 다 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동안 청계광장에서 이제 집회를 좀 했는데 그동안 뭐 청와대를 담을 허문다 만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그냥 워킹만 하고 오는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제가 차를 하나 준비해버려 탱크를 준비했어요. 3.5톤 탱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어디 가서 외치고 싶은데 차 때문에 방송 때문에 못 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주 부담 없이 제가 제공을 하려고 제가 소수 제가 35톤 그거를 빅바디 무대차입니다. 거기다가 한 7천만 원짜리 제가 방송 앰프를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1억 정도 들었는데 이 정도 갖고 계시니까 이번 집회도 이제 성격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하여튼 뭐 거기에 맞는 경우라면 활용하셔서 부담 없이 하시고 자금도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조금 전에 우리 양경철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혼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해창 총재랑 노무현 간의 그 대통령 선거가 결국은 이해창 총재가 이겼어야 되는데 노무현이 당선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자개표를 처음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한나라당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그게 이제 총의가 모여져가지고 2003년도서부터 이제 시민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하도 그 당원들이 주장을 하니까 한나라당에서 그때 5억인가 그걸 이제 이렇게 내고서 대선 재검표를 했어요. 지금 이건 똑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재검표를 하니까 이상이 없더라. 그래서 표가 노무현이가 더 나왔더라. 그래서 방송에서 전부 다 다들 이 재검표를 통해가지고 그냥 다 잠재버렸어요. 이번에도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다 재검표를 하는데 분명히 재검표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다 치부할 겁니다. 매도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재검표에 올인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 운동 다 나가고 다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재검표에 맞추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부정선거에 맞습니다. 이 데이터 조작, 예를 들어서 공인지 훼손, 투표 교체, 이런 등등 또 QR 코드뿐만 아니라 그걸 전체적으로 글로 끌고 가야지. 재검표로 가다 보면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젊은 피. 저는 해병대 아니에요. 육군 나왔는데 마음은 해병대예요. 어쨌든 저는 선관위에서 투표기 전문용으로 3달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저는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잘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상진이요. 네. 이상진. 네. 그런데 이제 이 선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이 부정선거를 프레임을 걸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선생님들 도박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도박을 하면 불법 하우스라는 걸 알고 가는 이유가 이 돈이 왔다시하게 오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발로. 근데 이거 선거하기 전부터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말 있어요. 이거 무조건 조작한다. 사전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면 알면은 그 전에 싸움을 걸었어야지 더 국민들한테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고 말이 어기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불법 하우스에 들어가서 돈을 다 잃고 나서 이제 나 다 잃었어요. 이거 부정마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논리가 말이 안 되는 홍보가 안 됐을 뿐이지 이미 벌금 그랬죠 우리가. 아니 근데 그게 공론화가 안 됐잖아요. 공론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네네네. 하여튼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게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보수 진영이 너무 못하는 건 마케팅을 너무 못해요. 저는 민주당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조선일보만 20년 읽었고 조선일보 나온 적도 있어요. 뼛속까지 보세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하여튼 그럴까요?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면 1차는 이 불법 하우스에 들어가기 전에 말을 했어야 된다가 1차 목적이고 2차는 이미 끝난 거는 끝난 거예요. 모래를 던졌어라도 보수도 똑같이 이겼어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2006년에 스위스전 할 때 그 50이 있었잖아요. 근데 재경기했어요. 스포츠는 끝나면 끝이에요. 그냥 전쟁을 누가 북한이랑 남한이랑 그 6.25 전쟁 때 북한이 중공군 내려왔다고 야 너 치사해 이랬어요? 그냥 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미군이 도와서 이긴 거고 이겼다고 휴전을 했지만 어쨌든 이 총선이 부정한 걸 알면 했으면 안 됐다고요. 시작부터. 그래서 이제 끝나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당일 선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당일 선거는 이제 6시에 투표 땡 하고 끝나면 그 관거 그 인수에 따라서 그 투표함을 그대로 바꿔치기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왜냐면 6시에서 개표함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거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하지만 사전선거는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증거가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거냐면 이게 4일 동안 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 사전선거 투표함을 그 창고 같은 데 박아놔요. 저런 창고에 넣어놔요. 그래서 CCTV 하나를 넣고 감시하고 있대. 근데 그 CCTV는 리와인드 하면 그만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하나 문제가 나온 게 어떤 개표함에서 방부제가 나왔대. 근데 방부제를 선생님 들고 가세요? 평소에 휴대하고 다니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머리가 그러니까 야갔는데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딱 들킨 거야. 저 같은 사람이 조작하면 절대 안 들키게 해요. 이거 수소 완벽하게 해야 돼. 범죄는 완벽하게 해야지 완전 범죄로 끝난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자기들 의혹이 화합은 좋은데 머리가 멍청해 다 들키잖아요 맨날. 그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여튼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여튼 이거는 문제가 맞아요. 하여튼 문제가 맞는데 하려면 문제를 이게 부정선거로 프레임을 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민한테 통계학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선동의 기본은 봐봐요. 괴벨스가 어떤 방식을 썼냐면 문화를 통제했어요. 문화를. 그리고 전두환 정부도 3S라고 해서 스크린 스포츠 섹스를 해서 통제를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본론을 말하면 안 된다고요. 원래 사기꾼들은 본론 말 안 해요. 뭘 말하냐면 내가 물건을 팔 거면 이거 물을 팔고 싶어요. 그럼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먹을 거 없나?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한다고. 그럼 이 갈색 물을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혹한다고. 그러니까 선거를 프레임을 걸 거면 이렇게 부정선거하고 서초구 앞에 가서 하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일반 국민들 눈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대니까 저 사람도 또 저러네. 그리고 보수가 살려면 태극기 버려야 되고 애국도 버려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젊은 이미지로 가야지 이길 수 있어요. 민주당 보면은 민주당 그 어플도 있어요. 미래통합당 어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 황사랑 청년회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당에 있으면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이어리다 무시당하는 거야 계속. 근데 나는 애초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해도 돼요. 정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버는 건 그 당선된 사람들이고 주는 사람들 다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다 자원봉사란 말이야. 근데 나는 아쉬울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안 하면 돼. 그냥 여행만 다녀도 행복한 사람인데 뭐하러 나라 살려요? 나라 망하면 딴 데 가면 되지. 그럼 어차피 베트남 포트피플처럼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공산화가 될 거라고 걱정하시잖아요 많이들. 근데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왠지 알아요? 미국이 광화문에 떡 한 입 보내 냅두겠어요? 알토란 같은 게 있는데 누가 내줘요? 아니 이거 뺏기면은 금보따리가 날아가는데 누가 뺏기겠어요? 왜 유엔군이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도와주러 왔겠어요? 알토란 같은 땅이니까. 하여튼 이거를 프레임을 걸려면 제대로 걸어야 되는. 이거는 지금 전략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양정철이 기획장인 거 아세요? 양정철? 머리가 되게 좋아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번에 자연인으로 돌아갔잖아요. 아시죠? 왜 그래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되게 이거는 중요한 말인데 항상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은 말을 먼저 앞세워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슬래건이 바꿔야 산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람이 먼저다. 근데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상해상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워딩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민주당 봐요. 그 과정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알죠? 결과는 공정할 것입니다. 다 다르잖아. 조민이 봐봐. 정유라랑 다 이렇게 보여.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왜 이게 지지가 되냐? 2030이 다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젊은 친구들 막 뭐라고 하잖아요. 다 머리가 멍청하다고. 근데 이게 민주당 작품이라니까. 세뇌한 작품. 진짜로. 선생님은 진짜 깨어있는 분이고 어르신들 보면은 젊은 애들 진짜 멍청하.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내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요즘 대중이 음해해서 졌대. 대중이 음해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멍청한 거라니까. 전략을 못 짠 건데. 전쟁하는데 반칙 써야죠. 써가라서도 이겨야죠. 정치는 전쟁이에요. 지면 다 잃어요. 정치는 전쟁이라니까. 진짜 그런 마음으로 써야 돼. 아니 내가 이번 어떤 말을 들었냐면 미래통 황교안 사무실에서 어떤 전 의원이 이러는 거야. 우리 졌어. 선거 전부터. 우리 졌다고? 그럼 어떻게 이겨? 아니 선거할 때는 내가 황교안이 아니더라도 내가 황교안이다 이 마음으로 유세를 해야지 이기는 거지. 아니 사람들이 그 중앙당 사람들이 돈 받으니까 돈 받는 만큼 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알바랑 사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알바는 200만 원 받는 만큼 일을 하고 사장은 1000만 원 벌어야 되니까 안 보이는 거까지 다 한단 말이야. 등 가르고. 등 나가면 알바가 바꿔요? 안 바꿔요? 사장이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기려면 사장 마인드로 해야 된다고. 돌쇠 마인드가 아니라 놀부 마인드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마인드로는 못 이겨요. 전략 짤 거면 제대로 짜야 되고 그리고 정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저는 미래통합당 나갈 건데 탈당 내일 할 건데 왜 할 거냐면 민주당 할 거예요. 어쨌든 이기려면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그건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서 뭐가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뭐가 필요한지 우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그런 현장은 아니에요 저게.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저런 대만들 저런 앉아서 보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운동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오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저 오신다. 우리 저기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우리 김재영 회장님 오셨나? 아까 보는데 말씀하시죠. 한 말씀 하세요. 선거단체 사진 분명히 앞에 나왔어. 유튜브로 이렇게 뭐 나 오시지 못 봤다. 목소리가 좋아. 네, 제가 한 2년 전이죠? 3년 전인가요? 5구 보궐대선 가지고 제가 무효 소송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2018년도 6.13 선거가 끝날 때도 이렇게 부정선거에 많은 관심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서는 정말 많은 관심들이 생겼고 또 이렇게 이제 어떤 집회도 준비하시고 하는데 오늘 회의를 보면서 제가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이거 부족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집회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뭐가 부정선거다 하는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각자가 이론 무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정선거다 하라고 제목은 될 수 있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따라서 왜 부정선거다 예를 들면 통계 부분을 얘기하면 통계의 어떤 부분에 문제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그래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재영 회장님은 진짜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많이 오셨어요. 저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보다 훨씬 선배세요. 이 분야에서. 그리고 많이 투쟁하시고 이번에도 특히 투표한 봉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잡았고 그것만 집중하셨어요. 정말 열성 많은 우리 선거 분야에 아주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번 하시려고요? 방금 우리 민 총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검표해도 안 나온다. 이렇게 암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우리 김재웅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총체적인 부정이었기 때문에 아주 세계적으로 악명과 최고의 아주 그런 시스템도 동원하고 모든 걸 동원했기 때문에 지난번
사전 투표가 뭔지 잘 모를 당시에 재검표한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는 나온다.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저 사람들이 기각시킨 게 17개 중에 7개를 기각시켰는데 제일 중요한 서버라든가 다 기각을 시켰지만 그래도 사전 투표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 용지 안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QR 코드를 못 읽어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는 재검표라면 이긴다. 이거에 우리 그 심정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민경호 의원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주 그냥 오류를 해서 우리가 7군데 하는 거 여기에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합니까? 어저께 이봉규 TV에 중앙선관위 한성천 노조위원장이 인터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자개표 부정선거는 노무현 때부터 시작했다는 증언을 시작을 들어보니까 부정선거라고 자기는 단언하고 그걸 싸우다가 파면당해 그 사람이 한성천이라는 분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 그 민경 거기에 참여를 하고 지금 자료를 많이 제공하는데 제가 아는컨대 그분은 전자표기하고 서버에서 조작했다는 거 명백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그분을 우리 그 공정년에 잘 모셔서 공문으로 모셔서 같이 활동 좋겠다고. 좌파가 안 됩니다. 자, 됐습니다. 저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선거 분야에 책 쓴 사람입니다. 책 썼어요.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네,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김철령 회장님 말씀하셨죠? 캠페하면 도장 나옵니다. 서버 없어도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도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서버 없었는데 뭐 뭔가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별적인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증거는 차고 넘치고 사실은 밝혀지게 돼 있고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책 준 사람이에요. 네? 제가 다 압니다. 너무 그런데 마이너한 문제에 지치지 마시고 정말 이길 수 있다. 지금 국민의 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국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같이 원팀에 대해서 같이 이거를 우리가 알리고 국민을 홍보해 나가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뜻이 다 통합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원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원팀이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우리 저희들이 같이 앞으로 공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은 그럴 수 있으신가요? 그 규탄 대회 할 때 이제까지 우리가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해보면은 가장 사람들이 식상해하는 게 뭐냐면 뻔한 얘기들을 나왔어. 뻔하게 해요.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네. 제가 이번 연사 선정할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시면 정말 새롭게 하는구나. 와가지고 지나가는 국민도 보고 귀를 기울여 좀 해야지. 국민이 피해버리면 뭐하러 집회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그런 집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유튜브도 내한테 나오는 보면 뭐한 20몇 개씩 되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서 우연히 없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사람들을 어떻게 결집을 해가지고 규탄을 제대로 하냐 그게 중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시간 동안 10시 20분부터 시작해서 무려 2시간 10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더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아니면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이런 얘기 또 할 겁니다. 또 모여서 아까 한양할 거니까 그때로 활용해 주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